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4.9절에 있는 이제 원시함수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원시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함수라는 식이 있다고 친다면 그 도함수의 식을 원래 식으로 바꿔오는 그 식을 우리가 일반적인 원시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시함수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원시함수들의 공식들하고 예제들을 또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원시함수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먼저 보시면 1번 문제는 이제 원시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원시함수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티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안티 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리베이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함수를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함수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이랍니다. 어떤 거냐면 구간 i에서 기본적인 그 정의를 보시면 이게 정의에 보시면 구간 i 네, 구간 i 내에서 구간 i의 모든 x에 대해서 네, 구간 i의 모든 x에 대해서 또한 큰 fx에 미분했더니 작은 fx가 됐답니다. 큰 fx를 미분했더니 그것이 바로 작은 fx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큰 f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큰 fx를 우리 fx의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fx의 원시함수라고 얘기한답니다. 원시함수. 네, 원시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얘네들 도함수를 역으로 돌렸다고 얘기해서 얘네들 역도함수라고도 얘기한답니다. 네,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다는 뜻이겠죠. 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f의 원시함수는 fx의 원시함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fx의 원시함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큰 fx에다가 어떤 거냐면 플러스 c라고 하는 상수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역도함수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 x 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3분의 1 x제곱에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미분해도 x 제곱이 나오고 또 3분의 1에다가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를 해도 x제곱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도함수를 시켰을 때 뒤에 나오는 상수의 값이 존재하고 그 상수의 값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을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플러스 c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도함수의 기본적인 그 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함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서 그러면 얘네들의 갖고 있는 원시함수, 즉 역도함수를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1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함수에 관한 이제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제 원시함수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 이건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1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시려면 처음에 뭐를 미분했을 때 그 얘네들 미분해서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는 거? 사인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미분하면 사인 되죠? 사인 x? 네, 그냥 뭐는 없을 거고 우리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우리는 쟤네들의 역도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역도함수인 큰 fx는 뭐라 쓸 수 있냐? 마이너스 코사인의 x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c라고 나타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역도함수의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2번도 볼까? 2번 보시면 이제 똑같이 뭐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 x분의 1 되는 그 값을 찾아야 돼요. 그 값은 바로 무엇이냐면 ln의 x가 되겠죠. 왜냐면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 두 번째 식이 원하는 역도함수 큰 fx는 뭐가 되냐면 ln의 x에다가 플러스 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 x에 대한 범위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보시면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미분하시면 뭐가 되죠? x의 n제곱이 될까요? 뭐를 미분하면 x n제곱 되죠? 그렇죠.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에 n 플러스 1을 우리가 미분을 해야지만 n 플러스 1 앞으로 빠지면서 두 개 사라지고 하나 줄여주면 x n제곱 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네들 역도함수 큰 fx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의 x에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5 c로 붙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이 있는 세 번째 있는 식의 역도함수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들 역도함수, 즉 원시함수에 대한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